이슈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최근에 불거져 오고 있는 연예인의 채무 문제, 부모로부터 이제 부모가 채무 관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겼는데 연예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 뭐 뉴스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자식들이 갚아야 하는지 도의적인 책임을 물고 뭐 여러 가지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겠지만 문제는 대응 방식의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오픈돼 있는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대응 방식, 말, 태도 등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인 김영 씨와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최초의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온 B2 문제, 미투가 아니라 B2입니다. B2, 네, B2. 저도 신경 안 쓰고 막 어저께 이야기하다 보니까 빚을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빛을 이렇게 발음을 했더라고요. 빚이니까 빚을 그렇죠. 빚을 네 빚을 갚지 않은 부모님 때문에 네. 이 자식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근데 이제 연예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미지 타격이 있잖아요. 몇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무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 있어요 지금 이런 그렇죠. 분들. 그러니까 네. 물론 피해 보신 분들은 마음 아프고 고생하셨고 그리고 되게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네. 지금 이 사람들은 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동석 같은 경우도 지금 배우로서 한참 인기몰이를 하고 있고 뭐 그렇죠. 어떤 새로운 배우죠. 작품들이 거의 뭐 1년에 한 2개 정도 영화가 네.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과연 좀 이렇게 공평한가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게 마동석도 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하다고 일단 그렇게 나왔어요 한마디로. 참 한국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동석 측에서는 뭐 네. 아버지가 사업상 투자 목적으로 받은 금액을 돌려드릴 예정이었는데 금액의 네. 일부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해당 부분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고 그 네. 판결에 의해 변제해야 할 금액은 모두 지급 완료를 했다. 네. 하지만 내가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모든 분들께 머리를 숙여 사과드린다. 마동석 네. 측에서 이렇게 나왔고 또 이 외에 책임이 있다면은 마동석은 아들로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법적 또는 도의적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것이며 소속사 또한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미지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거를 뭐 변제할 때 뭐 사실 뭐 변제를 할 게 뭐가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마동석 측에서. 근데 또 분명 너도 너의 아버지의 이득을 봐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너도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마동석 씨는 들어보니까 좀 다른데요. 왜냐면 그 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했고 네. 그다음에 재판도 다 끝난 했고 거죠. 선고도 받고 유죄 판결 났잖아요. 네.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네. 그로에 대해서 왜 그 문제를 다시 불거져 나온 것이 이거는 명예훼손인데요. 이제 뭐 그렇죠. 뭐 네. 이게 뭐 돈을 네. 못 받았다 해가지고 돈을 달라고 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근데 지금 마동석 씨가 네. 지금 한국 영화계에서 지금 탑이잖아요. 근데 네. 지금 뭐 주연으로 아주 영화 많이 찍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국은 참 특별한 문화인데 이렇게 유명 연예인들이 광고를 찍잖아요. 네. 근데 이제 광고를 찍고 이제 뭐 지금 그 뭐 공개를 하고 그 광고가 이러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이미 광고를 찍었던 내려버려요, 광고를 그냥. 하는데 광고 내려버리잖아요. 자기 이미지 회사가 때문에. 네. 이 모델에 의하여 그렇죠. 피해를 받기 받다. 싫으니까 그게 또 이게 계약서에 네, 그런 네. 내용들이 있어요. 네, 있죠. 어떤 내용으로 해가지고 뭐 네. 우리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하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으면은 네. 내가 이걸 취소를 한다. 아니면은 내가 준 돈을 돌려줘야 한다. 내지는 위약금을 물어내야 위약금을 된다. 물든지 뭐 이런 네. 식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상황이 좀 뭐 좋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이거는 좀 법적으로 이제 조언을 좀 받아야 될 문제인데요. 네. 이제 보통 이제 광고를 찍고 나서 그 사람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거나 심각한 이미지에 타격을 줘서 그 상품이나 광고에 어떤 영향을 끼치면은 위약금을 물거나 광고를 내려서 피해를 보상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거는 그 광고를 찍은 연예인 본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죠.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인격체인 부모의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과연 그것에 대해서 변제를 해야 될 것인가, 피해에 대해서, 광고 피해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문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너무 나빠진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약간 그렇죠. 법적 공부안에 논란이 좀 생길 것 네. 같아요. 아니, 네, 네. 제가 볼 때는 뭐 네. 마동석 같은 경우는 네. 뭐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고 그리고 그렇죠. 마동석도 또 워낙에 이렇게 네. 뭐 좀 뭐랄까 좀 구수한 면이 있는 사람이라서 네.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볼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네, 네. 그런데 마이크로닷 같은 경우 네. 아니면 도끼라는 같은 경우 네. 지금은 도끼 같은 경우는 뭐 변제를 했던 것 사실도 뭐 떠나가지고 인정 일단 안 하잖아요. 벌써 지금. 뱉어낸 말이 네. 너무 좀 별로였으니까 내가 볼 때는 좀 이렇게 타격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커요. 액수가 20억이잖아요. 그건 마이크로닷. 예. 마이크로다. 제가 도끼를 말하는 거예요. 도끼. 죄송해요. 도끼. 근데 도끼는 뭐 이미지에 타격이 있지만 네. 뭐 이 친구가 뭐 나와가지고 뭐 맥주 선전이라든지 뭐 CF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보면은 자기가 그 모든 거가 그 로열티하고 뭐 네. 자기의 뭐 저작권으로 이렇게 버는 돈이기 때문에 네. 내가 볼 때는 큰 피해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이미지는 안 좋아졌죠 한마디로. 근데 마이크로닷. 네, 마이크로다. 마이크로닷은 이 피해 액수가 지금 20억 원대라고 네. 그 피의자, 네. I'm sorry, 피해자들이 얘기하고 네.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거를 지금 검토 중이고 지금 법원에서도 아니면 그 검사 측에서도 이 케이스를 다시 중단된 상태니까 네. 이 사건을 다시 열어가지고 지금 모든 걸 다시 시작하는 그런 단계예요 보니까. 그게 20년 언제라 그랬죠? 그렇죠. 이게 1998년도. 그러면 20년 전인데요. 네네. 딱 20년 전에 20억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20년 전에 20억이면 뭐 누구는 밥값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 큰 돈이죠. 큰 사기 아니 사건이 20억 지금도 큰 돈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20억 근데 있으면 뭐 할 게 뭐. 너무 많은데 뭐 하고 싶어요? 사업을 하고 싶죠. 더. 사업이요? 편의점들 네. 한 100개 운영. 아니 20억은 100개는 안 되고 사실. 근데 뭐 20억이면 돈 많은 거죠, 무지. 아이, 근데 그 98년 충북 제천에서 목장을 운영했대요. 목장이요. 그래서 부모님이 한 97년 5월 친척들과 그리고 동네 이웃 그리고 친구들, 지인들에게 가족들도 마찬가지 네. 이렇게 그 20억 원대 10명에게 20억 원대의 돈을 빌린 뒤 네. 잠적을 했던 그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또 이제 그 기자들이 또 워낙에 이렇게 이런 거를 잘 캐니까 어떻게 보면 네. 검사들보다도 잘 캐는 능력이 그렇죠. 있는 기자들이니까 거기 가서 그 주위 그때의 그 지인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결과 네. 지인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뭐 그분 뭐 피해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들은 그 밤에 목장에서 그 CCTV 그때 CCTV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농장을 운영할 당시에요. 때 그 당시에 소를 키우는 농장에서는요. 있었겠죠. 봐야 소가 되니까. 굉장히 비쌌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둑 때문에 CCTV 같은 거를 당시에는 그 목장에는 CCTV가 있었을 거예요. 네네. 네네. 그래서 CCTV에 네. 그 선을 다 자르고 그리고 다분히 밤새 의도적이네요. 그러니까 그 저녁에는 있었다가 그 다음 날 아침에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네. 뉴질랜드로 뭐 이민을 도주를 갔다. 했다 아니면 이민을 갔다 네. 뭐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그래가지고 그 사실이 뭐 밝혀진 다음에 네. 그 피해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법적으로 좀 절차를 밟았어요. 네. 고소를 밟아가지고, 했겠죠. 네, 법적 이제 고소를 했겠죠. 그렇죠. 네. 그랬었는데 뉴질랜드에 있기 때문에 뭐 얘기가 잘 안 됐고 기소 중지가 된 거죠. 네네 그렇게 돼가지고 경찰도 뭐 인터폴까지 통해가지고 적색 수배 요청 절차를 개시해봤는데 네. 뭐 그때 이후로 아무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중지를 해놓은 거죠 한마디로. 음. 그래서 그 중지를 해놓는 동안에 뭐 애들은 크고 또 애들은 와가지고 뭐 이렇게 가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 뜨고 그리고 또 부모님도 이렇게 방송에 한번 나왔던 걸로 보여요. 어떤 네. 프로그램에서 그 스크린샷들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네. 나왔던 거. 물론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지만 네. 그분들이 이거 나왔대요.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게 다 터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 공소시효라는 그 이슈가 또 있어요 한마디로. 채무 이행에 대한 공소시효가 그렇죠. 있죠. 20년이면 끝났을 걸요. 그러니까 7년으로 어떤 기사에서 나왔었거든요. 기사들에서 7년이 7년. 맞다 네. 공소시효 기간이. 그런데 네. 이 공소시효 기간은 만약에 그 피의자가 자기가 안 잡히기 위해서 아니면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네. 타주 아니면 타국으로 타국으로. 이렇게 이사가는 도주를 경우에는 가면 그러면은 이 중지가 되는 거죠. 공소시효가 중지가 된다는 법이 있어요. 그럼 아직까지는 법적인 책임이 있는 거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이제 입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네. 이제 법원에서 뭐 검사 측에서 네. 이거를 다시 열어서 네. 공소시효가 아니라 그 중지된 사건을 다시 열어가지고 네. 시작을 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판단을 하겠죠. 네. 이 사람들이 도주를 했다. 아니면 안 했다. 그렇게 하면 이 공소시효가 끝났다 안 끝났다 그 판단의 여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점에서는 또 어떠한 그 세무사가 얘기하는 거는 이 마이크로닷이 내가 이 20억을 변제를 하겠다. 네. 부모님을 위해서 변제를 하겠다. 네. 그렇게 하더라도 세금이 붙을 수가 있대요. 그렇겠죠. 이게 40% 그 증여세라는 게 네. 반대로 내는 입장에서도 네. 증여세가 붙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세무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채무 이행을 못 하니까 자식이 자신의 돈으로 대신 내주는데 네. 사실 이건 이 자식이 채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 대신 내주기 타인이 때문에 내주는 거죠. 부모가 사실상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야, 돈 이거 야, 한두 푼 드는 게 아닌데요. 6억 4천만 원. 20억에 대해서 네. 요즘에 증여세 6억 세죠 4천만 한국이. 네. 그래서 6억 4천만 원인데 또 부모님이 해외에 그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서 추가 세금이 또 붙을 수가 있대요. 해외에 거주하면 또 추가 세금이 또 있어요. 어렵죠. 안 갚겠네요. 아, 지금 마이크로 다시라면 갚겠어요. 지금 내가 26억. 볼 때는 마이크로닷이 27억. 그 1년 동안 아무리 뭐 인기몰이를 했더라도 내가 볼 때 20억 벌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 그렇죠. 상황에서 자기가 20억을 벌었다 말하면 안 믿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도 그 상황을 잘 알고 네. 그 기획사 자체에서 50%를 뛰어가고 네. 그리고 거기서 뭐 모든 경비하고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네. 이게 그렇게 많이 남을지 저는 궁금해요. 이거는. 어... 근데 어쨌든 이 친구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네. 지금 좀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울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또 이게 좀 애매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뭐 예전에야 지금이야 뭐 제도금융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어서 사람들 개인 간의 돈을 빌리고 하지는 않지만 은행에서 주로 이제 빌리고 하지만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개인 간의 돈을 꿔주고 빌리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뭐 뜯기는 것도 있었고 뭐 그냥 잊고 사는 것도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에 와서 그 과거에 대한 그 채무 문제를 이 자식들이 그것도 연예인들이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되는가? 그게 의문이에요. 네. 그게 이 연예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딱 내가 피해를 준 사람이 아닌 그렇죠. 그냥 그때 뭐 5-6살이었던 아이들이 이제 크고 이제 인기 많고 네. 이제 내가 이런 얘기하면 불리할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정말 자 그러면은 답이 없어요. 쉽게 가봅시다. 저라면은 배째. 김영 씨, 예. 김영 씨가 그런 경우예요. 지금 김영 씨가 예. 막 인기가 많아요. 실제로 인기 많죠. 예. 그런데 예전에 아버님이 빌린 돈을 갚으라고 누가 그것도 막 기자를 통해서 저는 갚겠어요. 갚을 거예요? 예, 저는 갚겠어요. 20억인데요? 20억이면 못 갚죠. 20억이 있어야지 갚지. 특히 증여세 있으면 더 안 갚죠, 이거. 내 능력이 되는 한도에서. 내가 이거 뭐 한마디로 좀 이렇게 딜을 하든지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우리가 네고시에이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할 수 네. 있는 만큼 내가 하겠다. 지금 B는 그 딜하는 과정에서 지금 삐그덕거려서 더 문제가 커지는 사건이잖아요. 뭐 B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이거를 그러니까 피의자께서 너무 좀 약간 명예훼손 될 수 있는 말을 많이 하니까 지금 그 부분은 틀리다. 이 부분은 맞는데 이 부분은 맞을 수가 있는데 일단 증거를 보여달라. 증거를 네. 보여줘야지 뭐를 할 거 아니냐. 네, 근데 네. 그게 나오기 전까지 네 하는 얘기들이 맞지 않으면 나는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 맞고소를 하겠다라고 네. 하는 거고. 네. 지금 그리고 그 B의 아버님은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B의 아버님하고 그 피해자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거는 뭐 알아서 해결할 부분이고. 네. 근데 이게 좀 이 연예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쩔 수 없는 입장이에요. 내가 변상을 하면은 뭐 이렇게 덮어질 수가 있는 거고. 네. 변상을 안 하면은 내 이미지까지 타격이 이거 올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일이 잘 안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거죠. 네.
뭐 법적인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국 연예인들이 자신들이 공인하는데 공인은 아니고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지도 중요하고 책임감도 가져야 되는데 그거 정말 잘 말씀 잘하셨어요. 네, 연예인들이 네. 자기가 공인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공인은 네. 아니에요. 공인은 아니죠. 예. 공인은 아닌데 공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렇지 않지만 영향력이 있는 건 네,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왜 우리 뭐 이덕화 이야기도 했고 요즘에 그 아주 그 젊은 그 영화 배우 누구죠? 요즘에 아주 이미지 좋은 국민 남자 배우 있잖아요. 그 친구도 자기 아버지의 빚을 아주 아, 예, 오랫동안 예. 갚아서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줬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개인적인 선택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잘못 저지르면 아유 제가 자식 잘못 키운 탓입니다라고 사죄할 때 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용서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내가 능력이 된다면 부모가 누구로부터 누구에겐가 피해를 줘서 고통을 받게 했다면 네. 내가 능력이 되면 갚으면 결국 내 이미지도 좋아지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책임감, 내 주변 사람에 대한 책임감도 좀 돈독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결론은 뭐 이걸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뭐 변제를 해야 될 의무가 있나? 그게 가장 큰 그거 문제점인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개인이 도의적. 판단, 도의적인 의무감으로 할 수 있는 한은 하는 게 개인적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네, 오늘 김영 씨와 함께 한국에서 불거져 오고 있는 B2 문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김영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잠시 후에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